안녕하세요.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착각의 늪 가정법 제8회 as if와 IUC 이 두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as if 가정법, IUC 가정법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여기서는 이 시간에는 as if 후태 변환, IUC 후태 변환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 가정법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용어로 여러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다이어입니다. 물론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게 더 간결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채널, 지금 이 시간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간결하게 이해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학술적 개념과 용어를 써서 가급적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 아니어도 일반적 학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주 초급자를 위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중상급자 분들에게는 좀 불명확하고 모호했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s if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는 흡사 뭐뭐인 것과 같이를 의미합니다. 즉 반사실적 비유를 표현하는데요. counterfactual simile를 표현합니다. 이제 비유라는 건 뭐죠?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반사실적이라는 뭐죠?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한 것처럼 요거를 표현한다고 해서 이제 반사실적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반사실적 비유라는 거는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을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닌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을 왜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에서 빗대서 걔의 어떤 특성을 묘사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s if 가정법이라고 흔히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만약 뭐뭐라면 이거를 표현하는 가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의미상.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은 만약 뭐뭐가 사실이라면 어떠할 것과 같이라는 뜻으로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마치 그러한 듯이라는 어떤 대상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as if는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후태 변환을 사용합니다. 즉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요.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에는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한국식 영문법에서 말하는 이 가정법이 바로 저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또 비동사를 후태 변환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거는 학술적인 개념이죠. 한국식 영문법에서 말하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즉 주어가 I거나 she거나 he거나 그래도 과거형으로 were 를 사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s if에도 이렇게 후태 변환해서 과거시를 사용할 때는 비동사의 경우 가정법 과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봅시다. He talks as if he were a lawyer. 그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n fact, he's not a lawyer. 실제로는 그 사람은 lawyer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변호사가 아닌데 이러한 현재의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해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이라는 말을 왜 해요? 그 사람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도 막 아는 척하고 법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어떤 태도를 행동을 묘사하려고 변호사인 것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요거를 표현하려고 반사실적 비유를 하려고 이 as if 표현을 쓴 거고 이러한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표현할 때 백시프트를 한 겁니다. 즉 동사를 현재에서 과거로 후태 변환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은 is로 표현할 걸 지금 were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주어가 he인데도 가정법 과거형인 were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봅시다. He acts as if he knew everything. 그는 행동을 하는데 마치 모든 걸 아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 in fact, he doesn't know everything. 사실은 그 사람은 모든 걸 알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즉, 실제로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닌데 이러한 현재의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하여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s if를 쓴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잘난 체하고 뻐기고 뭐 허세 부리고 약간 이거를 비유해서 표현하려고 지금 as if를 쓴 거죠. 그래서 이때도 반사실적 비유를 하기 때문에 동사를 현재에서 과거로 후태 변환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now로 표현할 거를 new로 땡겨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왜? 실제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니까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도 봅시다. He talks like he was a lawyer. He acts like he knew everything. 여기선 지금 like를 썼네요. 그래서 as if는 이게 다소 격식적 표현이라서요. 비격식체나 회화에서, 즉 말하기에서는 주로 like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as if를 쓸 수도 있는데 like가 훨씬 선호되죠. 그래서 말할 때는 우리가 like를 많이 씁니다. like도 이 뭐뭐인 것처럼의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를 후태 변환할 경우도 직설법 과거를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회화체적 표현이죠. 그래서 he talks like he was a lawy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격식체나 회화를 보면요. 비동사를 후퇴해도 그냥 저렇게 was 직설법 과거를 쓰는 경우를 뭐 보거나 들을 수 있고요. 또 회화에서도 뭐뭐인 것처럼 할 때는 as if보다는 like를 아무래도 많이 쓰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경우도 그럼 살펴봅시다. He talks as if he had been a lawyer.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랑은 뭐가 다르죠? had been이 쓰였네요. 과거 완료가 쓰였네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In fact, he was not a lawyer. 실제로는 이 사람이 과거에 변호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과거에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한 과거의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해서 마치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s if를 쓴 화자의 의도는 뭐죠?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태도를 묘사하고 싶은데 마치 한때 자기가 변호사였던 것인 양, 한때 변호사 일을 좀 해본 것인 양, 그런 어떤 그 말을 하길래 그걸 좀 묘사하려고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하는 거고, 이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화를 그래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동사를 과거에서 과거 완료로 후태 변환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was 이렇게 표현할 거를 had been 이렇게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봅시다. He acts as if he had been raised in a bar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He acts,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냐면은 he had been raised in a barn. barn은 그 헛간이죠. 보통 이 시골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닭이라든지 약간의 동물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두는 그런 헛간입니다. 그래서 in fact he was not raised in a barn. 실제로는 그 사람이 헛간에서 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헛간에서 길러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아주 뭐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과거에 헛간에서 길러진 적이 없는데 이런 과거의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해서 마치 헛간에서 길러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간에서 길러진 것 같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걸 그 영어에서 어떤 이디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매너 없고 좀 교양이 없고 이럴 때 Were you raised in a barn? 이렇게 합니다. 너 헛간에서 길러졌냐? 이런 식으로. 헛간에서 길러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는 보통 집에서 살지 않고 막 지저분한 동물이나 살고 막 물건이나 쌓아두는 그런 데서 길러진 것처럼 좀 아무렇게나 좀 지저분하게 좀 교양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이 헛간에서 길러지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반사실적 비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동사를 과거에서 과거 완료로 후태 변환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뭐 was rais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좀 시대를 땡겨서 had been rais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중급 학생들에게 이 비현실적 조건문과 as if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과거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사실성, 즉 사실과 상반됨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게 요게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는 과거를 표현하려고 쓰는 건데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낯설게 느껴져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또한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어에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니까 그게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래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이 종속절에서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되어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어렵게 느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종속절의 시제도 그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른바 이걸 시제일치라고 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I feel that the weather is very ho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날씨가 더운 여름날인가 보죠. I feel, 난 느끼는데 뭐라고 느끼냐면요. That the weather is very hot. 날씨가 매우 덥다고 느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시점을 이제 현재라고 했을 때는 느끼는 것도 지금이고 현재 시간이고 날씨가 더운 것도 현재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덥냐? 나 굉장히 덥게 느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덥게 느끼는 시간이 이제 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내가 덥게 느꼈던 게 과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felt that the weather was very hot.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며칠 전이든지 아니면 몇 달 전이든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지금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I felt, 느꼈었어. The weather was very hot. 날씨가 매우 더웠다고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느낀 것도 과거 시간이 되고 날씨가 더웠고 과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I feel로 표현된 거를 I felt로 바꾸면은 종속절에서도 is로 돼 있던 게 was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시제일치라고 그러죠. 그러나 종속절에서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되어 있으면 주절 시제가 변해도 종속절에서 시제를 맞추는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시제일치의 예외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미 후퇴된 상태이므로 또다시 후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더블 백 시프팅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봅시다. He talks as if he were a lawyer. 그 사람은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이제 현재에 대한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비유를 하려고 지금 were를 썼고요.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로 표현한다고 해봐요. 그럼 과거로 표현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그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저 사람 말을 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회상을 하면서 그래 그놈 있었어. 그놈 옛날에 자기가 막 변호사인 것처럼 그러고 말하고 다녔다니까.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제가 과거로 옮겨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He talked as if he were a lawyer. 어떻게 됐어요? talks. 이 주절에 있던 이 talks만 talked 과거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아무 일도 없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주절 시점이 과거로 바뀌면 종속절에서도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1번 talks에서 2번 talked로 과거로 바뀌었어요. 즉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로 바뀌었는데 종속절에서는 were로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그 부분에 되어 있으니까 시제를 맞추기 위한 변환을 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요 뒷부분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쓴 거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에 대해서 이건 가정법 과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2는 과거 시점에서 표현한 거죠. 과거 시제가 됐잖아요. talked로.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표현하는 거니까 마치 이것도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 즉 그 as if 다음에 그냥 동사 과거만 쓴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반대니까 뭐 had been 이런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종속절 시점이 주절 시점과 같으면 가정법 과거고 종속절 시점이 주절 시점보다 더 이전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보정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해 뭐 독해 다 가능하고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반사실성을 표현하는 후태 변환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이러한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가 표현 방식이 동일해진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그는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말한다. 우리 한국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 말한다를 말했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는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말했다예요. 어때요? 한국어도 말한다를 말했다로만 바꾸지 변호사인
부분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1번 말한다에서 2번 말했다로 서술 시점을 바꿔도 변호사인 것처럼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영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랑 한국어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도 봅시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말하는 시점 이전에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시점 바꿔봐요. 그는 자신이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했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변호사였었던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1번은 말하는 시점, 즉 현재 이전에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한다는 뜻이에요. 한때 변호사 일 좀 해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말했던 시점, 과거 이전에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그는 자신이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했다도 그런 걸 이제 의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영어랑 사실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봅시다. He talks as if he had been a lawyer.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talks를 talked로 바꿔도 뒷부분은 그대로 가죠. 그래서 he talked as if he had been a lawyer. 이렇게 표현을 하지 뭐 뒷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말하는 시점 이전에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한다는 뜻이고 2번은 말했던 시점, 어떤 과거 시점 이전에 자신이 변호사였었던 것처럼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한국어 문장과 마찬가지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에 있어서는 종속절은 그대로 놔두고 주절 동사의 시제만 바꿔서 표현하는 것은 한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어랑 표현 방식이 같아졌는데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시제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UC 표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IUC는 이제 wish 이 동사는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의미로서 want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물론 뉘앙스 좀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wish는 반사실적 또는 비현실적 소망을 표현할 수 있고 이때 후태 변환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비현실적 조건문과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IUC 가정법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이 시간에는 IUC 후태 변환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가 I인 경우를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하느라 IUC 가정법 또는 뭐 IUC 후태 변환 이렇게 부르는 거지. 다른 명사나 대명사도 얼마든지 wish의 주어가 될 수 있어요. I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낸 거지. wish의 주어는 뭐든지 이제 의미에 따라서 알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예문을 좀 봅시다.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나는 바라는데 네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일 수 있죠. 상대방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in fact, you are not here with me. 실제로는 당신이 나와 여기 함께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실제로는 지금 내 곁에 없는데 이러한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소망을 표현하면서 지금 당신이 여기 내 곁에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동사를 현재에서 과거로 후태 변환해서 백시프트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are로 표현할 것 같은데 반사실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were로 땡겨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봅시다. I wish I had been born in Seoul.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in fact, I was not born in Seoul. 실제로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서울에서 태어났길래 크게 바라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에서 아무래도 태어났으면 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뭐 그랬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하고 이제 바라는 건데 이렇게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소망을 표현하면서 서울에서 태어났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동사를 과거에서 과거 완료로 후태 변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wish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또는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표현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소망의 경우
뭐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났기를 바라는 건요. 이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니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소망을 해봤자 실현은 불가능하죠. 물론 그렇긴 해요. 이 경우는 그렇긴 해요. 하지만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소망의 경우는 그 일 자체를 실현시키는 게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경우 봅시다. She wishes she had a cat. 그 여자애는 자기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상황이에요. 나만 없어 고양이 이러면서 자기도 고양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In fact, she doesn't have a cat. 실제로는 고양이를 그 여자는 갖고 있지 않아요. 고양이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소망을 표현하면서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사를 현재에서 과거로 후태 변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고양이를 입양하는 거는요, 실현이 완전히 불가능한 소망은 아닙니다. 입양하려면 할 수도 있죠. 이게 실현 불가능한 소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건 조금 너무 과하죠. 사실 여기서 근데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반사실적 소망, 즉 지금의 현실과 상반되는 소망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고양이를 입양하는 거는 설령 가능하다 해도 지금 말하는 시점의 고양이는 없고 지금 시점에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반사실적 소망이다라는 걸 좀 표현하려고 이건 이제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wish는 want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래서 want를 사용하는 것보다 wish를 사용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후태 변화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고양이를 기르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걸 왜 간절히 소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봅시다. I wish she would come to my birthday party. 나는 소망을 하는데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오기를 소망을 해요. 자, 여기를 보면요, wish를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would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would를 사용하는 건요, 이것도 백시프트, 즉 후태 변환과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은 will을 사용할 텐데 would로 후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화자가 이 소망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한테 생일 파티 좀 와주지 않을래라고 초대를 했는데 못 가겠어 이렇게 거절했다든지 그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안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내 생일 파티 오면 참 좋겠는데 하고 바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참가하는 게, 오는 게 100% 불가능까지는 아니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웬만하면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후태 변화를 하고 또 이걸 좀 소망을 하는 걸 이제 wish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wish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만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지 인간이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dreams come true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내 생일 파티에 왔으면 좋겠는 그 여자가 있고 온다고도 안 했는데 못 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알아요 올지?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걸 표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인식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wish라는 거는 화자가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망을 표현하는 거지, 어떤 문제집에 실현 불가능한 소망이다 요것만 이제 딱 보고 객관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봅시다. She wishes she had a cat. 그 여자는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어요. 현재 고양이는 없는데. 이 경우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의 몇 달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아니면 어렸을 때든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랬어 라고 시점을 과거로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wishes에서 wished-로만 바뀌었지 그 뒤엔 똑같죠. as if와 마찬가지로 소망의 시점을 현재에서 과거로 바꿔도 wishes에서 wished로 바꿔도 종속절의 head는 변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들었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I wish I had been born in Seoul.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기를 바라는데 예전에 한때 그렇게 바랬었어.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I wish에서 wish를 wish로 바꾸면은 그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지. 그래서 과거 완료가 쓰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아까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과거 완료로 표현된 경우는요. 과거 완료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는 동사 형태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바꾸고 싶어도 뭘 바꿀 게 없어요. 못해 바꿀 거예요. 헤드빈 본보다 더 옛날을 표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블 백시프팅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sh에 대해서 나온 김에 이것도 봅시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해서 캐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wish 바라는데 you 너에게 Merry Christmas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래 이런 표현이고 wish me luck 나한테 행운을 빌어줘 이런 표현이죠. 또 뭐 I wish to speak to the manager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wish는 저렇게 누구에게 뭐를 기원하다 또는 뭐뭐가 있기를 뭐 바래주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약간 기원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걸로요. 그 다음에 wish to 이렇게 wish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기도 하는데 이제 want to보다는 상당히 격식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I wish to speak to the manager 그러면 조금 정중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퇴 변환이 없이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뭐를 뭐 기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또는 그냥 투부정사로 쓰이면은 이루기 어려운 소망을 표현한다 이런 뉘앙스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후퇴 변환이 그게 이제 이루기 어려운 소망을 표현한다, 뭐 실현이 불가능한 소망을 표현한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위시 자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as if 표현과 I wish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